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만 돌아오는 여의도 정치 비상 소식. 정말 여의도가 정치 비상입니다. 이 잘못된 여의도를 바로잡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여의도 정비소. 정말 급하게 고쳐야 할 것들 그리고 알려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알리겠다라고 해서 만든 코너였죠.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과 박예슬 이렇게 둘의 박박 자매. 안진걸 소장님이 박박자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좋아요. 빡빡자매. 빡빡.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 한 주간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네. 금요일 날 아마 서류 마감, 아니다. 수요일 날 서류 마감을 했고, 목금 서류 심사를 한 이후에 금요일 날 연락이 와서 토요일 면접을 바로 봤어요. 네. 비례대표 토요일 날 면접을 받고, 네. 어제 결과로 최종 민주당 후보로 출전은 못하게 됐습니다만, 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바로 어쨌든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그리고 검찰 독재, 언론 장악 투쟁에 늘 변함없이 그대로 맨 전선에서 끝까지 싸우겠다. 민주당 총선 승리에 기여해서 반드시 윤석열 조기 끌어내리는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어제 바로 선언하고 네. 일상처럼 어제 또 새날 방송도 나가고 오늘 또 안진걸 소장님하고 우리 어디였죠? 김남희 변호사님 또 후보 소개하고 하던 일정 그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선 해야 될 국민의힘 20명 워스트 네. 1탄 발표도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면접 다음 날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또 20명의 후보들 국민의힘의 뭐 반민주, 뭐 국정농단, 헌법유린, 뭐 수사 외압 그리고 친일 인식, 뭐 국정농단의 이런 국민의힘의 최악의 후보들을 또 공개하는 작업들을 실무를 해서 아주 반향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4월 10일까지 계속 이대로 쭉 열심히 투쟁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나쁜 후보들 계속 골라내고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보태려고 지금 오늘 급하게 또 연락들이 왔어요. 네. 선거 출마 못 하시는 분들, 컷도 못 해본 분들, 그다음 뭐 비례 떨어지시고 경선에 떨어지신 분들끼리 민주당 승리를 위해 우리 뭐 하자라고 서로 막 소통해가지고 승승장구. 승승장구. 네네. 네. 유세팀을 만들든 지역선대위를 하든 중앙선대위를 하든 뭐든 당의 부름에 바로 튀어나갈 수 있게 우리가 진용을 꾸리고 당에 힘을 보태자라고 출전은 번호를 받고 못하나 지원 세력으로 뛰기 위해서 승승장구에 함께하기로 해서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출마가 좌절됐을 때 솔직한 심경을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선당무사 하겠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솔직하게 좀 아쉽거나 속상하시진 않았나요? 아쉬운 것도 있지만 저보다도 사실은 저를 통해 국회에 가서 이런 일을 꼭 해주면 좋겠다라고 좀 간절히 바랬던 분들이 좀 꽤 있으세요. 꽤 있는 분들한테 사실은 너무 죄송했죠. 어제 이제 뭐 이렇게 청원경찰 조직인데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국의 청원경찰협의회 회장님이 이제 전화를 주셔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되고 이재명 대표 떨어졌을 때 그때 울고 다시 이제 2년여 만에 다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본인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렇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정치 전선에 뛸 수 없는 여건과 그렇죠. 위치여서 이렇게 우리 박 위원장님을 많이 못 도와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당 정치를 안 해본 분들이라 그렇게 우시니까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네. 제가 더 열심히 그리고 많은 동료들을 국회에 당선시켜서 이렇게 해야 될 과제들, 그 민생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문제들 같이 손잡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동지들을 반드시 많이 보내서 꼭 미션들 해야 될 과제들 같이 풀어내겠다. 저를 평생 보셨겠지만 국회의원들 열심히 일하도록 푸시하고 견인하고 하는 역할도 계속 하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위로도 드렸는데 어쨌든 갑자기 막 전화기가 뭐 수백 네. 통의 문자와 그리고
이제 당연히 될 줄 알았다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고, 아, 나는 될 줄 알고 이렇게까지 뭘 해야 되는지 몰랐다라고 해서, 그랬고요. 저보다도 주변 분들이 아파하고 또 속상해하는 게 좀 네. 아쉬웠고, 그리고 또 좀 아쉬운 거는 보시는 분들을,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비례도 민주당을 찍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비례는 이제 민주당 찍을 요인이 없어졌다라고 이러면서 몰빵은 네. 이제 고민해봐야 되겠다 막 이렇게 말씀 주신 분이 있는데, 저를 봐서라도 저는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조국 신당과 그리고 시민사회 국민 후보로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마음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저를 지원하고 좋아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은 비례까지 꼭 민주당으로 찍어주시라라고 부탁 말씀드리고 꼭 당부 말씀 드립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민주당 의석이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네. 비례에서도, 그래도 비례에서 조국 신당에서도 큰 변화의 바람과 돌풍 일으키는 거 그 민주당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비례의 숫자는 조국 신당보다는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제 야당들 시민사회와 연대의 틀을 함께하고 있는데 꼭 저는 더 많이 찍어주시리라 믿고 있고, 저도 그분들 마음 떠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보듬어 안고, 그리고 함께 가야 할 길, 제 손을 계속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진걸 TV 댓글에 한민정은님께서 박영선님 때문에 비례 민주당 찍겠습니다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아, 저도 사실 많이 아쉬웠어요. 좀 진짜 일을 잘하고 효능감 있게 정치를 할 수 있는, 싸울 줄 알고 싸워서 이겨봤고 전략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에 이 전략가를 놓친 것은 정말 아쉽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좋은 정당에서 섭외가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를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연락이 왜냐면 바로 옵니다 지금.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옆에서 봤잖아요. 이런 분이 꼭 필요하다. 언론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 대응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시작해야 될까를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서, 이런 분이 실전에 투입돼서 바로바로 현안 대응해주고, 또한 언론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하고, 그리고 정치로서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정말 싸워서 이겨받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 한 명쯤 필요하다라는 절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정말 한편으로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0일 총선에서 민주당, 그리고 앞으로 향후의 민주당을 위해서도 또 더 크게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국회에 국회의원으로 가서 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시대적 소명의식,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 바로잡는 데 기여하고자, 그리고 그런 권한의 힘이 필요했던 건데요. 꼭 그 권한이 내가 아닌 나와 함께하는 동료 의원들 그리고 동지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그 힘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계속 이렇게 모니터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또 국회는 사용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은 만들어 놓고 최대한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국회의원 사용 방법론을 제가 또 방송으로 이후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필요하죠. 네.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사용해야 되고 이때 국회의원들에게 뭘 요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차근차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뭐 아쉬움도 이렇게 물어보시고 네. 하는데, 저보다는 저를 좋아하고 지지하신 분들을 제가 더 위로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역량이 부족했고, 그리고 어쨌든 정치는 그 좋은 뜻 맑고 그렇죠. 고운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고 강한 권력 의지, 그리고 강한 권력 의지와 함께 정말 사정도 하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며 나라는 사람을 어필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조금 더 절실함과 간절함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조금은 더 체면을 차리고 이렇게까지 가는 게 맞나 싶어서 부담드리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조금 이렇게 스스로가 좀 여기까지 가면은 과할 것 같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좀 잘 부탁을 못하고 살아와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네. 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 자리에서 사용되어야죠. 그것이 정말 정치가 가지고 있는 가치이자 책임과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물론 민주당의 공천 과정 매우 시끄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큰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이 바람을 계기로
이제 앞으로 더 민주당내 개혁을 많이 해나가야겠구나의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또 하실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다. 네, 네, 네. 당원과 지지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아시는 것만큼 또 중요한 역할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 많을 거다. 네, 그래서 사실은 기대합니다. 낮에도 김남희 변호사님 네. 방송하면서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김남근 변호사님이랑 제가 제 그 의정활동 계획서에 썼던 거 중에 그 24시간 119 네. 민생 119 상황실 꼭 초선 의원들이 운영해달라. 그래서 민생 현장의 국민들 사실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골 소장한테 하소연과 민원과 문의 전화가 하루에 10통에서 20통 이상씩 와요. 네. 사실은 혼자 해결하기에는 버겁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트워크와 조직과 권한이 없는 시민사회잖아요. 근데 국회가 사실은 여당이 해야 될 일인데 여당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지만 예산도 다 삭감되고 부자 감세로 예산도 56조 이상 삭감되고 써야 될 집행될 돈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SOC에만 뭐 1000조 이상 쏟겠다라는 예산의 근거도 없이 이런 그렇죠. 허무맹랑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럴 때 여당이 제대로 못하니 야당이라도 정권 교체 전에라도 이렇게 어려운 뭐 개인 채무, 그다음 위기의 가정 그리고 체불 임금, 그다음 노동 관련 상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주는 24시간 민원 상황실을 민주당이 운영해야 됩니다. 119처럼. 우리 세모녀 사건도 있었지만 당장 뭐 교통사고 났고 아이는 학원에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이럴 때는 119처럼 받아서 도우미가 있고 24시간 도와주는 아이돌 보미가 있으니 이쪽을 활용하시고 아니면 뭐 체불임금으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저는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을 때 도움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떤 카드 빚, 뭐 부채 탕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서민금융진흥이나 뭐 주빌리 은행이나 또 뭐 감옥에 갑자기 가게 됐는데 과태료 벌금을 못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 상황실을 우리 당에서 운영해서 제도적으로 취약한 거는 바로바로 입법으로 하고 그렇죠. 당장 지원을 해줘야 될 구조 대상은 지역위원회에서 가서 그분 집에도 가보고 지원도 하고 이러는 거의 119 상황실처럼 우리 당의 민생 상황실을 운영해서 이걸 가지고 현장에 효능감 있는 정치, 정당 세력,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아서 바로 집권으로 가는 길로 우리가 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어쨌든 우리가 갑을 관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임대차 보호나 상가 임대차나 또 우리의 갑을 관계 공정거래에 있어서 역할을 했던 것처럼 당에서는 민생 구조대를 운영하는 게 저는 초선 의원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다 싶고 24시간 순회 근무를 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이후로 후보들에게 제가 계속 요구하려고 그래요. 민생경제연구소의 요구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받은 민원도 국회로 보내고 그렇죠. 그리고 국회가 피드백하고 답변하게끔 답변의 결과까지 또 그렇죠. 계속 내오게끔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국회 가면 뭐 검찰 개혁도 있고 언론 개혁도 있지만 정말 생활의 그렇죠. 어려움 무너지는 민생의 현장을 지지대로 뒷받침되는 든든한 배경이 되는 정당으로서 좀 지역위원회까지 다 한 팀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게 저의 좀 계획이었고 당에 들어가면 건의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직접 못하겠지만 많은 의원님들 통해 초선 의원님들에게 각서라도 받으면서 꼭 해주시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이런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책임 정치죠. 저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많은 지지자분들께서도 이제 몰빵 외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몰빵을 위해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은 지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실패했던 180석의 의원들 전부 나와서 한 번쯤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런 부분은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시대적 소명을 책임지고 해내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제가 정치 생명을 걸고 이번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 해내겠습니다가 약속되는 정치. 그리고 그런 실천하는 모습들이 있어야지 22대 총선에서 압승이 가능할 것이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은 이제 일부 다선 중진분들 단수 받으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180석대 개혁에서 실패하셨던 분들 꼭 책임지시고 국민들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들을 다시 한번 설득하는 모습 먼저 실천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요즘. 나는 민주당을 찍고 싶은데 우리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 굉장히 통렬하게 반성해야 하고요. 그런 후보님들 면면이 꽤 많습니다. 개혁에 실패했던 책임, 그리고 행동하는 모습. 22대에는 제가 해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책임 정치에 모습이 가장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특히나 22대 총선을 앞두고. 저도 이 예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민주당의 180석이 효능감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대한 정책적 큰 방향의 틀을 처음부터 쥐고 가지 못했던 가장 큰 패착은 있었던 걸로 모두가 다 아는 현실이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떠났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생의 현장 그리고 아픔의 현장에서 과거 민주당이 정권을 찾았을 때에 그러니까 을지로위원회라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 10명, 20명이 현장을 만나고 소통하며 실천하며 문제를 해결해준, 해결까지 끝까지 해결해왔던 그 역사가 있었는데, 여당이 되면 정부 부처가 해야 되는 일이 됐긴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또 생긴 거는 코로나 위기로 생긴 새로운 신종, 새로운 고충과 새로운 민원들, 새로운 정책적 과제가 생겼는데 그걸 기민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후로 21대 국회에서 여당 때 당선되신 분이 윤석열 정부가 바뀌었는데, 윤석열 정부 바뀌고 우리가 인수위 그리고 취임식 때부터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보수 유튜버들 다 그렇죠. 부르고, 그리고 정책 메시지나 방향이나 민주당에서 해왔던 모든 정책들은 다 뒤집어 엎는 과정을 봤을 때부터, 그리고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무너져가는 것들이 당선 이후로 바로 가동이 됐는데, 맞습니다. 민주당의 현역 의원님들은 그걸 가동 회로를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현장을 뛰어다니며 발로 뛰고 움직이고 소통하고, 그리고 지역민들과 함께 어떤 문제를 어떻게 대응을 해드릴까라고 하는 건데, 그게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선에 진 것도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그렇죠. 보여져서, 저는 다시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선 의원님들과 재선 3선 의원님들 모두 민주당은 현장형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럼요. 현장 상황실로, 의원실이 아니라 현장 상황실로 모든 의원실들이 다 대비하고 태세를 갖춘 민생 상황실 의원실로 바뀐 체제로 가져줘야 검찰개혁도 언론개혁도 민생구조도 그렇죠.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필요합니다. 22대 총선도 중요하고 총선 이후에 또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때 있어서 개혁적이고 일하는 국회, 책임 있는 국회의 모습이 있어야 국민들도 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신뢰 회복의 길은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결국 만들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요구해야 합니다. 지난 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은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80석의 의석을 가지고 하지 못했던 전원에게 있고요. 개개인들이 다시 한번 자리 욕심이 아닌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민주당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미흡했습니다.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들이 있어야 당원과 지지자도 신뢰를 회복합니다. 그래야만 향후 대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선거에서 당원과 지지자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단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최근에 그 국방부 장관 그렇죠. 호주로 어쨌든 그 최수근 상병 실질적으로 수사에 외압을 가했던 당사자의 해외 출국에 맞게 이제 이재명 대표님도 우리 공천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네. 현장형으로 곳곳에 어쨌든 윤석열 심판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후보들 지지하고 계시고 계속 현장을 돌고 계시고, 돌고 있죠. 그리고 그 이종섭 해외로 출국하는 도피하는 그 상황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또 하나같이 다 함께 공항으로 뛰어가서 움직이는 거, 그렇게 해야 언론의 프레임도 바뀝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수동적이면 저는 방어는 선거에 저는 진다고 보거든요. 야당은 무조건 공격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점, 부패 혐의, 문제점들이 드러난 곳은 그곳을 가서라도 공격해야 되고 문제를 삼아야 되고 국민들이 이곳을 바라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제가 지금 뭐 분석까지는 이렇게 페이퍼로는 네. 지금 표로는 못 만들었는데 들여다보니 주말에
우리 국방부 장관 해외 출국건이 보도가 과거에는 최수근 상병건이 거의 보도가 안 되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다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슈가 확 터졌어요. 확 터져서 조중동도 이 프레임의 보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공격수인 겁니다. 수비수가 아니고요.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는 반드시 공격형 대세로 모든 대열이 공격을 해야 되고요. 중간에 리베로도 있고 방어도 있겠지만 지금은 윤석열 심판입니다. 심판의 대표적인 상징. 지금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사망 사건의 문제와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외압으로 인해 그렇죠. 그리고 박종훈 대령은 제대로 의롭게 수사를 한 이유만으로 항명죄로 지금 징계하고 그리고 우리 박종훈 대령이 수사를 요구한 거는 아예 진척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해외로 도피한 이것만이 아니라 또 호주 대사가 아니라 도주 대사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것만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은폐의 수사 외압을 당사자들까지 지금 공천을 다 해서 입막음용 꽃길로 단수 공천으로 아주 좋은 대구 경북으로 그리고 충북으로 공천을 지금 해서 대놓고 이거는 대통령과 한동훈의 작품 아니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이 사실은 전직 장관이 1급 차관보로 다시 발령받는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에 없습니다. 팩트입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에 장관 밑에가 차관이고요. 차관 밑에 차관보가 있어요. 근데 차관보는 모든 부처에 있는 게 아니라요. 네. 우리 17개 부처 중에 차관보가 있는 게 7개가 안 돼요. 문체부하고 외교부하고 국토부도 없고요. 몇 개 부처가 없어요. 왜냐면 거의 그 실장급에서 약간 윗단계거든요. 차관급이 있는 거고 네. 장관급이 있는데 두 단계를 밑으로 내려서 강등한 거죠. 강등인데 사실은 장관 이후에 뒷배경이 없으면은 또 공수처에 가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해외를 보내주는 거예요. 호주 브리즈번 진짜 좋은 도시거든요. 정말 최고로 네.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호주로 캥거루의 나라 호주로 보내줬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직 장관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상민 장관처럼 이태원 참사건으로도 탄핵이 당했어도 여전히 쓰고 있는 장관도 있는데 장관이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특징이 청문회 통과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장관을 많이 교체 안 했는데 교체한 장관들 중에도 유일하게 한 명만 용산에 권영세 장관이 출마를 했고 나머지 그냥 다 놀고 계시거든요. 장관 체인지 된 이후로. 근데 이 국방부 장관한테만 호주 대사로 도피를 시켜서 지금 뭐 호주 국민들이 지금 뭐 저항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와서는 민주당이 이 건에 있어서는 정말 잘 싸우고 있다. 저도. 공격해야 되고 지금 공격 시점에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와 또 강북구 의원실 함께 최악의 후보 20명 저희도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악의 후보를 공개하고 그 지역에서 싸우는 우리 당 후보들이 그걸 계기로 더 가열차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1대1로는 사실은 지역에서 이슈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역 언론이 써주지도 않고 그 지역 토 네.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 정치에서 경남 사천 하동에 이 후보 문제 있다. 그리고 천안에 문제 있다. 대구에 이 후보가 문제 있는 후보다라고 중앙 차원에서 계속 관심 있게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윤석열 정부를 왜 심판해야 되는지 그 심판의 이유들을 훨씬 더 강하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한번 확인해보면 국민의힘 막가파 공천 후보 20인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이제 후보들 몇 명이 살펴보면 서천호, 네, 사천 남해 하동인데 이번 설날 특별 사면 됐습니다. 특별 사면 되자마자 출마했군요. 네, 그리고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 MB정부 경찰동원 불법 여론 조작을 했고 유죄를 받았으나 20년 총선에선 컷오프가 됐지만 이번 2023년 광복절로 특별 사면됐군요. 한 분을 더 이야기를 네. 하면은 이제 이 두 분의 문제점은 국정원 댓글처럼 그렇죠. 공무원들이 사실은 국민 여론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박예슬 아나운서랑 여의도 정비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국민 여론인 것처럼 숨어서 온라인에서 글을 쓰고 글을 올리고 찬성 반대를 누르고 그걸 메인으로 탑으로 올리고
그래서 이게 여론인 것처럼 나머지 모든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무원이에요. 봉급받고. 그리고 본인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이거든요.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를, 그리고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어떤 후보를 비방하는 이런 일들을 국가공무원에게 시켜서 한 일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국기문란이거든요. 헌법유린이고 이 사건을 실은 윤석열이 지검장이었어요. 원래 국정원 사건은 본인이 수사팀장이었고 그걸 유죄를 했고 감옥에 가서 대법원까지 다 유죄가 됐던 사건이고 이거는 본인이 지검장이고 한동훈 3차장일 때 본인 손으로 기소하고 유죄를 만들어서 공소를 제기해서 구속까지 시켰던 건을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사면해줬다. 그리고 공천까지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이 돼서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그런 과거에 이걸 내가 수사가 잘못됐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라고 사죄를 하든지. 근데 그 수사는 법원으로 이미 판결을 유죄를 받은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인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인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라고 그래서 이걸 훼손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대한민국의 법치, 공정과 정의 상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아닌가. 어떻게 이들을 사면을 해서 공천까지 줄 수 있는가. 지금 어마어마한 그 반국가 세력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사명과 저는 공천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저는 다른 분들이 거의 언급을 안 해서 이 건은 제가 행안위 간사 시절이고 적폐청산위원회에 있을 네. 때 이들 수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진행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던 당사자여서 이들은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이미 있다. 유죄 판결에 의해 이들까지는 당연히 기소 수사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직접 제가 관여했던 사건이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건 놓치지 않고 우리 당이 꼭 지적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두 분입니다. 나머지도 거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저기 그 MB 정부 시절에 어쨌든 청와대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를 받은 민정비서관 김진모도 네. 청주 서원구에서 당수공천 됐는데 이 건은 사실은 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장진수 주무관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 관봉으로 돈 입마금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그 관봉이 특수활동비였던 거예요. 국정원에. 그 관봉을 갖고 청와대 멤버들이 받았다는 거, 뇌물 수수를 했다는 게 유죄를 받은 건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거는 횡령 유죄로 확정이 됐고 이거는 민간인 사찰 관련 건으로도 이거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건인데 이도 또한 특별사면에서 공천을 해줬어요. 근데 이 사건도 윤석열 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건은 본인이 직접 수사 지휘에서 기소된 건을 본인 스스로 대통령의 사명권의 남용인 거죠. 사명권을 남용하고 그리고 한동훈은 공천까지 준 이 세트 플레이어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국민의힘 후보 중에 단수 공천 받은 후보 있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양평고속도로 조작 그리고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을 회피하고 개항을 해 출마했는데요. 명분도 없고 뻔뻔한 출마다. 국토부 장관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이 변경되었을 때 제대로 진실 하나 밝히지 못했는데 개항을 해 출마해서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건지 저는 이렇게 단수 공천을 주는 것이 결국 국민의힘의 진짜 내로남불의 모습이 아닌가. 도대체 무슨 정치를 위하고 동료 시민을 위한 정신이 뭐가 있는 것인가. 들여다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주목해야 될 점은 김선교 전 그렇죠. 양평군수죠. 네. 경기 여주 양평. 저는 여주 양평 주민들이 얼마나 우스우면 또다시 여주 양평의 김선교 전 의원을 경선으로 해서 공천을 주었지만 저는 이 경선 과정도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동료 시민의 기준이란 내 편에게 이득만 되면 그들의 이익, 그들의 범죄를 덮기 위한 하나의 명분일 뿐이지 단순히 동료 시민들은 정말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있는 지역구로 와서 본인도 대선 주자급으로 커질 것으로 착각하고
떨어지더라도 내가 그래도 이재명하고 결였다, 이재명 대표랑 결였다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국토부 장관일 때 본인이 버럭했어요. 원안대로 추진하면 될 일을 고속도로를 휴게해서 교통량 체증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바꿔달라는 의견이 하나도 없었는데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본인이 거기 김 여사 땅이 있었던 걸 내가 알았다면 장관직을 걸 뿐만이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뭘 했죠. 거는 게 많은지, 그리고 걸었어야지. 남아 이런 중천금인데 걸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 백지화만 선언해 놓고 도망갔어요. 주랭랑한 거예요. 도망갔는데, 도망간 곳이 또 나는 대선 주자급이야라고 하려고 인천 계양으로 갔는데, 거기 여론조사 17% 20% 이상 차이 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근데 보수 언론에서는 자꾸 원희룡이 추격하고 있고 한다는데 저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봅니다. 아니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네, 네. 국토부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정계 은퇴하겠다고 하더니 너무 무책임하게 본인이 대선 주자급이 되는 것 마냥 정치 행보를 하면서 또다시 동료 시민을 팔아서 국민 우롱입니다. 저는 그렇죠. 개항 네.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 국민 수준을 어떻게 보고 있길래 이렇게 출마를 하고 당당한 것인가?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한다. 양평 군수 이분도 사실은 김태우하고 거의 비슷한 사안에 비슷하지만 좀 다른 점도 있지만, 어쨌든 이분은 그 회계 문제로, 그렇죠. 후원금 문제로 회계 책임자가 벌금 받고 공직선거법으로 의원직이 상실돼서 지역민들에게 1년 이상 국회의원 없는 지역구로 만들어놨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찌 된 건지 다시 또 공천이 돼서 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데, 양평 주민들이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말씀해 주시면 해병대 수사 외압과 네.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종섭 장관과 함께 신병철 전 네. 국방부 차관님과 차관입니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그리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천안갑에 단수공천 받았는데요. 네. 이분도 공수처 수사 대상자입니다. 수사 대상자여서 그 김계환 사령관한테 통화 내역으로 전화로 3번 정도 혐의 사실, 혐의자의 제명 이런 것들을 빼라라고 했다는 보도들이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이분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다라는 게 이미 드러나 있는 피의자인데 천안갑으로 단수공천 해줬고, 그리고 임종득 국가안보실 네. 2차장이죠. 지금 경북, 영주, 영양, 봉화에 단수 공천을 줬는데요. 저는 이 단수 공천을 준 기준도 웃기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국민들의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특검을 원하는 상황의 피해자를 갖다가 단수 공천을 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식이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여당과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얼만큼 바보처럼 생각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저는 면면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민주당에서 신속하게 또 특검법 이종섭 호주 대사로 도피시킨 이 건과 이 관련자들에 대해 전원 다시 그 수사 특검을 시도하는 것은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박덕흠 이야기는 안 할래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정말 황당합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보은 옥천 영동 계산 공천 경선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죠. 2020년에 네, 국민의힘 탈당했다가 2022년 1월 복당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사안이 어떤 사안이었냐면은 본인이 국토위 간사였고 국토위원인데 본인이 건설회사를 하셔요. 네. 가족들, 직계 가족들도 여러 개의 건설회사를 해요. 근데 결국은 패밀리 네. 건설회사인 거죠. 패밀리 건설회사가 LH 산하기관이, 국토부는 산하기관이 SOC 공사장이 다 국토부 산하거든요. 도로공사, 철도공사, LH, 주택보증기금, 그리고 공항, 항공, 이런 곳들이 다 부동산원, 전부 다 건설회사 연계사업장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간사를 하면서 엑스만 민생경제연구소에서도 여러 차례 고발을 했었다고 하는데, 네. 한겨레 신문이 당군 이래 최대 이해 충돌 수주 의혹이라고 1,000억이라고 보도를 냈는데, 이자가 이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했나 봐요. 네. 법원에서 당군 이래 최대 이해 충돌 수주 의혹으로 쓴 것은 공적으로 문제가 없다. 보도를 이렇게 해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용어를 일부러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뭐 허위사실 유포다, 명예훼손이다 이럴까봐. 근데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썼고 소송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당군 일의 최대 이해충돌의 당사자다. 이 당사자여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어나서 이 가족들은 일정 부분 처벌을 받았거든요. 본인만 또 빠졌어요. 본인이 무혐의 됐다고 무혐의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는데 조용히 다시 복당하고 이번에 또 공천이 됐고 또 더 중요한 거 있죠? 축하 케이크. 예. 이미 예. 당선이 됐어요. 저는 보면서 황당했던 예. 게 공천 이야, 되자마자 축하 잔치를 했어요. 그 영상이 공개됐어요. 이미 현역가 뭐 당선된 것처럼 본인도 거기 촛불을 끄는 모습이 공개된 영상이 공개됐는데 저는 국민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얼마나 그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본인이 했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이미 나는 대통령실에서 미니까 된 사람이야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까? 얼마나 우스운 행각입니까? 그러니까 공천과 함께 여기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은 공천과 함께 그냥 당선으로 보고 있는 지역구고 사선 박덕흠 했고 너무 웃긴 게 저는 그 박사모 일동도 아니고 박덕흠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금사모예요. 금사모. 금배지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에요. 그분들은 그 사람 박덕흠이 좋은 게 아니라 배지가 좋은 거예요. 배지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이 당군일의 최대 이해충돌 수주에 뭔가라도 떨어질까 하기 좋아서 금사모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현장에 그 관내에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거든요. 그렇죠. 국가공무원은 법으로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의 지지 그리고 찬양을 그 지지를 못하게 돼 있는데 공천을 축하하는 자리거든요. 네. 축하면 지지의 자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공소시효가 과거에 3년이었는데 지금은 훌쩍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괜히 지역에 축하해주러 가신 그 공무원도 이후로 사건의 좀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벌써 국민들을 표로 심판도 받지 않아 놓고 미리 축하하는 이 지역에서는 정말 꼭 심판해 주셔야 될 박덕흠 후보입니다. 또 있죠, 후보들이. 우습죠. 저는 그래서 이건 진영과 색깔론을 떠나서 정말 국민을 얼만큼 우습게 생각하는가. 본인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쟁의 도구로만 국민을 사용하지 뜻 그리고 책임 정신은 정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구나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뭐 어제 그제부터는 장해찬의 난교 예찬 이슈가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2탄으로 공개를 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분은 공개를 안 해도 이미 국민들이 그럼요. 많이 알고 있죠. 너무 알고 있어서 네. 그러는데 또 우리 유영아 변호사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 네. 유영아 변호사와 도태우 변호사는 사실은 이것도 윤석열이 수사해서 구속시켜서 유죄를 받아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나서서 시민혁명으로 탄핵을 시킨 대통령인데 탄핵이 부당하다. 박근혜는 억울하다라고 하는 탄핵 부정 세력들을 이렇게 대놓고 공천하는 것은 도대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얼마나 후퇴시킬 생각인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촛불혁명과 그리고 민주적으로 탄핵이란 절차를 네. 통해 대통령을 중간에 물러나게 한 정말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 역사에서 보기 드문 민주주의의 혁명의 탄핵으로 보고 있는데 이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을 대구 달서갑에 단수 공천하고 대구 동남구에 도태우 변호사를 공천하는 이건 만행입니다. 만행.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대만행이에요. 진짜 지역을 떠나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최소한 나라의 운명을 가질 수 있는 입법부의 자리에 지역 감정을 떠나서 이런 사람들에게 표를 준다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의 절차를 부정하고 그리고 도태우는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문제 있다라고 본인도 인정하고 사과를 했는데 우리 법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과거법이지만 5.18에 대해 역사 왜곡이나 5.18에 대해 혐오나 문제가 있다. 그리고 5.18 북한군 개입설을 하게 되면 현재 법으로는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과거법이어서 이는 처벌을 안 받겠지만 국민의힘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 투쟁을 넣겠다라고 약속했고 그리고 과거에 이준석도 그리고 윤석열도 광주 5.18 묘역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자를 그 당에서 다시 논의를 했는데 오늘 문제 없다 다시 그대로 재공천 된 대로 유지한다라는 결정이 났다고 하니 제가 정말 이들은 최소한의 일말의 상식도 일말의 민주주의도 기대할 수 없는 윤석열과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 탄핵 세력, 탄핵을 반대했고 탄핵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까지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은 지금 스스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부정을 부정이지 하는 거죠. 않는가 아니, 싶습니다. 자기 부정을 네, 넘어서서 네, 네.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을 잡는구나. 정당이 추구했던 가치, 정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 따위는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정말 그래요. 자신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정치를 본인들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구나. 아니 그리고 또 우리 지금 또 친일 망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또 대전 서구갑의 조수연이라는 그렇죠. 분이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도라는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참 대한민국 역사에 좌우 이념과 정당의 논리를 떠나서 사실적으로 입증되었던 역사를 부정하는 이러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할 수 없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자신감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고 국민을 대변하고 나라 일을 하겠다고 나오는 건지 무슨 뻔뻔함과 어떤 자신감인지.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는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막 발언하는 거는 이미 성일종 삼성 국회의원이 이토 히로부미 그 역사관에 대해서 인재를 만들었다.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설레다라고 해서 이미 극우적인 친일적인 발언을 한 이자를 충남 태안 서산에 단수공천을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점거 농성했는데 지금 2명이나 구속이 됐어요, 오늘.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인 거고 또 정승현 전 인천시당 위원장도 인천 연수갑에 단수공천 됐는데 이자 또한 2021년에 펴낸 책에서 한국민들이 일본에 갖는 감정 자체를 피해의식, 열등의식이라고 표현을 이미 해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공천받는 다수의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선택하고 공천까지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평균 인식들이 역사관 민족관이 일본의 우리를 위해 더 잘 살게 했고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를 우리보다 더 잘 키워냈고 우리가 예를 들면 한일전 축구하면은 이분들은 그러면 일본 응원할 거예요? 아니 저는 이렇게 국적을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놓고 이렇게 일본 국회의원 출마하셨냐고 이분들이. 우리나라 국회의 정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출마를 할 땐 저는 대놓고 나는 우리나라 국적과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아닌 일본 국적을 사실 받고 싶고 일본으로 가고 싶다.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일본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반일 감정을 통해서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저는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몇몇의 후보들이 지금 몇 명만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도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의 민낯입니다. 반민주주의 세력, 그다음 헌법 부정 세력, 국정농단 세력, 그리고 친일 역사관, 대한민국 국회인지 일본 국회인지 어디서 출마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있는 이자들이 국민의힘의 후보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자들은 사실은 이자들 중에 저는 일부러 이 사람 이야기는 꼭 하고 있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만을 타겟으로 괴롭히고 있는 정말 이분이 변호사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조폭 돈다발 가짜 사진을 선거 때 뿌려가지고 국회에서 질의까지 가게 만들었던 이 당사자의 장영하 변호사는
경기 성남수정에 특별 사면 받아서 단수 공천이 됐어요. 이자가 한 범죄가 허위사실 유포, 불법 선거운동 계속 이재명 대표만 따라다니며 이게 바로 자객 이런 공천이라는 그렇죠. 용어를 이때 쓰는 거예요. 그냥 사실에 의하지 않는 가짜 뉴스, 허위 뉴스, 가짜라도 다 갖다가 사람을 매도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자를 특별사면에서 공천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민낯인 겁니다. 아니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로 지속적으로 몇 번을 거쳐서 유죄가 된 사람을 어떻게 특별사면을 합니까? 그리고 또다시 이재명 타겟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또 자리를 깔아줘서 국회까지 들어가게 하려는 이 의도가 뭔지 아니 너무 뻔하지 명명백백하게 않습니까? 너무 드러나잖아요. 저는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한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정부 여당입니다. 근데 공천의 기준을요, 여러분 면면히 들여다보세요. 한동훈 비대가 맨날 이러잖아요. 아, 우리는 뭐 시스템 공천에 공천이다. 의해서 우리 국민의힘만큼은 민주당의 저런 사천 공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장영하 변호사 보세요, 여러분. 특별 사면돼서 성남 수정 딱 성남으로 또 정했어요. 단수 공천을 주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명백하게 이재명 대표를 국회에 들어가서 공격해라. 너 공격수로 사용될 거다. 나는 특별 사면도 주고 단수 공천도 주면서 힘내라. 라는 의미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포스터 자료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껴안고 있는 사진을 일부러 넣었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의 검사였다라는 사람으로 대통령이 된 최초의 사람이 이런 범죄자들을 특별사면을 해주면서 또 한동훈은 받아서 그걸 단수공천까지 하고 있는 거여서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만든 이유가 다 이러려고 그렇죠. 비대위원장 보낸 거 아닌가. 부하 직원을 보내서. 그래서 본인 정적 제거용으로 지금 이렇게 공천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조선 제일검 이러잖아요. 제가 한마디 하자면 윤심의 칼. 윤심의 칼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디가드죠, 보디가드. 여당을 장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로지 정적 제거. 모든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공천을 시스템 공천이고, 우리 공천은 정말 깨끗합니다. 스스로 나쁘끄러운 줄 아셔야죠. 저는 그러면서도 매번 동료 시민, 국민의 눈높이 떳떳하게 얼마나 역겹습니까? 아니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이면 사실은 돈봉투 동영상 이 버젓이 전 국민에게 공개됐는데 정우택 그 전 국회 부의장님 카페에서 수수한 동영상 다 보고 노출이 있잖아요. 됐잖아요. 네. 전 국민 봤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수사나 조사도 없고, 그리고 돌려줬다고 안 보이는 그 카페 나와서 돈을 줬다는데 카페 주인은 저는 받은 적이 없고요. 추가로 소고기에 송이버섯에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내역, 돈 준 내역, 뭐 밥 사고 소고기 사주고 한 내역대로 다 사진이 있어요. 증거가. 그리고 과일 박스 보냈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증거 자료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 여기 공관위는 다시 재심의했는데 문제 없다라고 또 결론을 낸 거예요. 이게 시스템 공천입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후보 있었으면 그날부로 바로 사퇴시키고 그날부로 경찰 수사 압수수색 수십 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단수 공천돼 있는 이게 국민의힘의 민낯이고요. 저는 분노를 금치 못하는 지점은 이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사람을 뽑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국회라는 국민을 대변해서 입법 활동해주고 행정부가 못할 때는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대의기구로 국민들에서 선출되는 자리를 무슨 기준으로 공천을 하는지가 이번 과정에서 너무 드러나요. 그러니까 조금 다 하자 있고 문제 있고 법적 빌미가 있는 사람들을 다 국회의원 만들어 놓고 계속 이렇게 캐비넷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국회의원을 협박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 단수로 된 데는 국민의힘 유리한 지역들인데 보내놓고 계속 김건희 방탄을 하기 위해 그럴 수 있는 좀 하자 있는 사람들로만 공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약간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공천들이에요.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공천 인물들을 보면 단수를 주는 기준도 모르겠고 도대체 어떤 시스템 공천이고
무엇을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드러나는 건 딱 하나죠. 나의 권력을 지키고 나의 힘을 지키고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수사했던 것도 부정할 수 있고 그렇죠. 사법부의 판결 따위는 우습고 국민들이 했던 촛불 정신 개혁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게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앉아서 국민을 위한다고 감히 국민을 우롱합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인물 중에는 또 봐주셔야 될 게 김장겸 전 MBC 사장인데요. 네. MBC에 3대 빌런이 있는데 그중에 김재철, 김장겸, 이진숙인데 그중에 김장겸인데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SNS에 퍼나르고 우리가 접하는 정보 중에 사실은 60% 이상은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 만들어낸 그렇죠. 뉴스거든요. 근데 지금 MBC 보도가 유일하게 그 이종섭 국방부 장관 호주까지 같이 비행기 타고 네, 맞아요. 따라가고 호주 몰랐습니다. 관저에도 같이 취재를 하고 공항에서도 출국하는 장면을 보도하고 지속적으로 일주일 내내 하루에 2꼭지 3꼭지씩 계속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KBS는 딱 20초 방송했어요. 20초. 예, 국방부 장관이 해외 출국을 하는데 최상병 관련 수사건으로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2줄 정도 읽고 20초 방송을 하더라고요. 출국하는 날. 민주당 의원님들 전원 몇십 명이 가서 그렇죠. 공항에 가서 하고 있는데 SBS도 2분에서 3분 방송을 하는데 KBS 20초 보도를 했는데 MBC에서는 2꼭지 3꼭지를 연이어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MBC만 지금 사장이 교체가 되지 않았거든요. SBS에 이제 상업방송이니까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늘 바꿔가는데 네. MBC는 사장이 아직 바꾸고 싶었으나 법원에서 지켜줘서 어쨌든 사장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 김장겸 전 MBC 사장이 과거에 노동조합 투쟁을 했던 당사자들을 파업 참여한 기자와 PD들을 전부 다 유배지 아이스케이트장 보내고 뭐 어디 연수원 보내고 빵 굽는데 이런 데 보내고 네. 했던 사람이어서 부당 노동 행위로 유죄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을 특별 사면에서 또 비례대표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MBC에 대한 손보기는 방송통신위원회랑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네, 과징금, 통해서 했죠. 징계 네. 계속 날리고 있고요. 법적 조치를 계속 그리고 취하고 있죠. 기상 일기예보 1번도 문제 있다고 한동훈이 깐죽대며 했죠. 하늘이 파란 것도 그런 문제 삼을래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네. 그거 방심위에서 문제 없다. 그렇죠. 공직선거법의 선관위에서 문제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또 본인 하부 조직처럼 부리고 있는 또 선거방송심의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MBC를 장악하는데 좀 더 기여하게 하려고 지금 김장겸 전 사장을 또 비례대표를 신청했고 또 제가 보기는 또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관계자들이 있죠. 네, 예, 아니, 이야기를 좀 저는 해주실까요? 김장겸 전 MBC 사장을 특별 사면에서 비례대표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그리고 힘을 가지고 약자를 흔히 표현하자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식의 표현이라면 조진다 라는 의미로 공천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늘이 두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비례대표로 나오고 있죠. 인재를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진양의 전 KBS 아나운서 이분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서울대 AFP 과정 김건희 씨의 청와대 용산의 인사도 여기 과정 멤버들을 많이 또 입각시키고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랑 서울대 그 과정 동기고 네.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가 기획한 마크 로스코 전시회에 진양회와 손범수가 관람을 했고 관람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언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취지로 김건희 씨가 진양회 씨를 지칭해 언니로 언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언니 동생 사이인 거예요. 같은 동기에다가. 근데 진양회 씨가 KBS 아나운서를 그만둔 지 아주 오래됐어요. 그렇죠. 아주 오래됐고 쇼 호스트를 쇼호스트였죠. 직업적으로 좀 계속 하셨었죠. 그랬는데 이분을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예, 한동훈 님이 또 김건희 여사랑 얼마나 카톡을 몇 번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인재로 영입을 했고 인재를 영입한 곳은 거의 지역구를 가거나 비례대표 영입인데 비례대표로 거의
앞번호로 줄 것 같고요. 국회의원 바로 곧 당선될 예정인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사람. 우리 여가부 장관 김행 네. 주랭랑 했던 청문회 과정에 진짜 청문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유례 없는 사례라고 네, 해요. 국회 예. 내에서 청문회 중에 런하는 국회의원. 이게 취미가 국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장관직이 얼마나 우스우면 청문회 중간에 도망을 갑니까? 이게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그래서 장관이 못 되고 국민의힘 윤석열에서도 임명을 못하니 본인이 장관 후보를 사퇴했던 사람인데요. 여가부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공약이었어요. 여가부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고 어쨌든 뭐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이분도 김건희 여사와 그 청문회 때 여러 건이 이렇게 드러났었죠. 커바나 컨텐츠와 그 김행 씨가 위키트리 그 대표였어요. 네. 공동 전시회를 했어요. 네. 공동 전시회를 했고 나는 모르는 사이다라고 했는데 같이 찍힌 사진까지 청문회 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비례대표를 신청했는데 커바나 컨텐츠라는 공통점이 진양의 전 아나운서와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동훈의 인재 영입 진양의 아나운서는 또 아무래도 김건희 씨의 사천이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의혹을 그냥 가질 수밖에 추정을 없는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 추천하고 있는 그리고 단수 공천을 하고 공천 후보로 나와 있는 면면들을 우리가 더 많이 알리고 그리고 더 빨리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도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오늘 이제 나왔습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9차 경선 와. 선거구 11곳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 안산시 갑의 네. 양문석 우리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야. 와, 진짜 당원의 힘이 무섭구나를 저는 이번에 네. 진짜 여수의 뼈저리게 조계원 느꼈습니다. 후보도 됐습니다. 네, 우리 박수. 방송도 했는데 네. 조계원 후보님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박지원 후보 1등 되셨고 네. 정동영 서삼석 후보님도 되셨어요. 정동영 우리 전 대표님도 되셨고 박희승 남원에서는 박희승 후보가 되셨고요. 인갑수 화순 소장님이 응원하시던데 축하드리고요. 정읍시에는 윤준병 님이 되셨고 그리고 완주 진안 무주에서는 여기는 현역 의원이었던 안호영 의원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수시 갑에서는 주철현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 주철현 의원님 되셨고 여수시 을에서는 조계원 후보님이 현역 김여재 의원을 누르고 되셨네요. 그리고 나주 화순에서는 송금주 신정훈 두 분이 결선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남 완도 진도군에서는 우리 박지원 네. 전 국정원장이 되셨습니다. 후보로. 그리고 영암 무안 신안에서는 김태성 후보와 서삼석 후보의 결선이 한 번 더 남아 있네요. 네. 그래요. 우리 또 서삼석 또 우리 그 후보님은 우리 그 안진걸 소장님과 제가 또 민생경제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의원님입니다. 저는 이번 물론 공천 과정에서 100% 당원들의 의지가 다 반영되는 공천은 아니었지만 이 경선 과정을 보면서 놀라운 점은 진짜 당원과 지지자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일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당원과 지지자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꼭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뭐 기다렸던 소식들 우리 방송 보고 있는 많은 네. 분들이 듣고 싶었던 경선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지역을 꼭 집어서 말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거라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정동영 전 대표님이 다시 또 국회에 또 입성하시게 된 것은 우리 정치가 또 다른 투쟁의 현장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제가 정치는 오늘만이 아니다. 그렇죠. 미래를 보고 계속 당을 지키며 당을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님으로 다시
저는 당선되실 곳으로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주시 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전히 민주당과 함께하고 싸우는 분들은 몇 년이 지나도 유권자들, 당원들은 다시 선택한다라는 교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경선 결과는 어쨌든 뭐 어제 저의 결과와 무관하게 또 웃을 수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박영선 우리 위원장의 비례 후보가 좌절됐을 때 가장 속상했던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속상했는데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개혁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정말 당원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반영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멈추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라서 물론 비록 지금은 속상하지만 앞으로를 더욱더 기온 뒤 땅이 굳는 듯이 더 단단한 정치인이 돼가는 과정이다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를 더 도약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박예슬 톡톡의 레이킴님이 저도 속상해요. 사랑 뒤엔 이별님도 저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예슬 톡톡의 우리 예술동우님이 180명 국회의원보다 한 명 박연성님이 더 좋아요. 사려 부정도 못하게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분이네요. 라는 감사합니다. 댓글과 주입분 네, 설득해서 국민이 180석 만들어줬더니 민주당 또 삽직 좋아하는 영선님 떨어뜨린 민주당 비례 기권해야 정신 차릴 듯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뽑아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뽑아주셔야 하고요. 그래도 한 번 더 믿어주시고 또 계속 변화하는 흐름의 민주당에 지지를 보내주셔야 이 고인물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를 결국 입증해내는 것도 전 당원과 지지자의 힘이고 또다시 이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변화해 나가는 것도 당원과 지지자들의 계속되는 정치 참여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변화의 틀에 민주당이 발맞춰 가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는 지난 180석의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이다. 기대해볼 만하다. 효능감이 느껴지고 있다. 라고 한 번 더 지켜봐 주시는 모습 보여주시고 또 그러한 여러분들의 행동이 좋은 결과로 결실을 맺을 때 국회가 움직이는 국회가 되지 않을까. 역동적이고 일하는 국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정말 국민 무서운 줄을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권자 여러분, 좌우 진영 논리를 떠나서 내 삶을 지켜줄 수 있고 정말 구체적 정책을 가지고 무엇을 바꿀 것이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정치를 하냐를 들여다봤을 때 그 사람의 행보를 지켜보면 됩니다. 걸어온 길, 그리고 삶, 그리고 그 안에서 책임졌던 모습들이 정치의 결과로 결실을 맺는 총선이 되기를 바라고 저 또한 작은 역할이지만 계속해서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후로 틈되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국회로 들어가면은 여의도 정비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국회 활용하기 팁. 국회를 시기별 네. 2월 국회, 4월 국회, 6월 국회, 뭐 결산 좋은 것 국회, 같아요. 예산 국회, 네. 그다음 뭐 국정조사 그리고 뭐 국무총리한테 질문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우리 국회의원들 들어간 의원들을 어떻게 잘 감시하고 활용해야 되는지를 제가 틈틈이 국회의원 사용법을 잘 말씀을 너무 한 좋은 번씩 것 같아요. 해드릴게요. 사실 국민의 네. 세금을 받고 국민들은 일꾼으로 쓰는 건데 네. 이 일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 당원들도 여러분들은. 국회로 보내만 놓고 안 움직이네라고 비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후원금도 주고 그리고 의정활동 관련한 제안도 해주고 이런 법 합시다라고 제안도 하고 자꾸 끌고 나와야 됩니다. 그냥 두면은 그냥 이렇게 현장과 멀어지거든요, 의원들이. 그래서 의원들을 현장에 불러내고 만나고 이슈를 드리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런 활동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해주고 그래서 그 의원이 계속 건강하게 소통하며 조율하며 현장과 함께
생생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효능감 있는 정치인을 만들어가는 방법론을 저희가 또 잘 준비해서 건강한 시민들이 건강한 국회 지켜내고 건강한 대한민국 그렇죠. 만들어가는 우리도 당원들 엄청나게 열정적이어서 조금만 알면은 그럼요. 훨씬 더 우리 당원들이 의원들을 잘 유능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앞으로의 정말 국회의원 일꾼으로 사용하기,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것인가를 정말 명명백백하게 그리고 콕 집어서 우리 제목을 잘 정한 것 같아요. 알려주시면 여의도 좋을 것 같아요. 정비소. 그쵸, 저 진짜 잘 정했죠. 제가 왜 이 여의도 정비소를 제가 딱 정비소라는 말을 왜 딱 마음에 와닿았냐면, 보통 차가 고장나면 정비소에 가서 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국회가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이걸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결국엔 이 모든 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국민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진실을 알리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코너를 정할 때 정비소라는 이야기가 가장 와닿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여의도를 딱 붙이니까 국회가 딱 상징성이 있어졌죠. 정치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세우는 것은 유권자이자 국민인 우리의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박영선 위원장님과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하나하나 밝혀나가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 우리가 2차 명단을 곧 네. 발표하려고 그래요. 국민의힘 최악의 후보 2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다 안 나오고 지역 언론에만 실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 있지 않고 단수 공천 받아서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분들은 노출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상대 후보인 민주당 후보들이 이거를 또 말하기는 좀 어렵고 어렵죠. 이런 지역에서 왜 서로 이러니라고 또 지역 성향에 따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주십시오. 저희한테 뭐 DM이든 제 휴대폰 번호도 한번 공개했었는데요. 010-5385-3158 박영선입니다. 네.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종합 모듬해서 다른 시민사회단체랑 의원실이랑 협의해서 2차 발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안진걸 TV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네네. 우리 축복사랑님께서 내 국회의원에게 뭘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을 사실 뽑아놓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무슨 일을 날 대신해서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있어요.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막연하게 진짜 뽑아놓고 나면 내가 이들에게 무슨 책임을 묻게 해야 되고 뭘 해달라고 요구해야 되지? 이런 물음이 사실 국민들에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안진걸 TV에서 손민정은 님이 아이에게 보여줄 거예요. 꼭 국회사용법 해주세요. 국회의원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꼭 사용할 수 있게 맞습니다. 해주세요. 네, 이 이야기가 정말 저는 와닿는데요. 지금의 깨어있는 국민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꼭 필요한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은 우리가 모시고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금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유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못할 때는 국민들이 감시해주고 비판해주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사나 기업을 다닐 때도 제대로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의 이렇게 SOC 민원을 받는 것들도 나름 거의 99%가 많아요. 내 집 앞에 뭐 횡단보도를 놔달라, 내 네. 집 앞에 뭐 CCTV랑 뭐 가로등을 놔달라, 우리 집 앞에 출구를 끌어달라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은 민주당의 건강한 공동체와 공공의 이익을 그렇죠. 생각하는 당원들은 꼭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모두가 불편한 지역사회의 문제들은 분명히 당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시정해달라고 해야 되긴 하죠. 그런데 절차라는 게 시의원과 구의원이 해줘야 될 게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CCTV나 전등 뭐 전봇대가 휘었어요 이런 것들은 지역 지자체의 시의원들 구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러니까 국회의 의원으로서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의원이 해줘야 될 굵직한 사회적 이슈, 그리고 우리 헌법에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위해 복무한다는 용어가 안 써 있어요. 실제는 그렇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복무한다고 되어 것이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 정책과 국민적인 문제와 이슈들을 풀어가야 되고, 그 속에서 지역구니까 그 지역민들의 대표기 때문에
그 지역구의 미래와 방향, 아이들의 삶을 위한 방향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데는 반드시 기여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여는 해야 되는데 그게 99%가 돼버리면은 국가는 그럼 어디 갔는가?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렇죠. 헌법상의 역할인 국가와 국민, 전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서의 롤도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독재나 민주주의 그렇죠. 후퇴이거나 뭐 우리 민생의 경제 위기나 국가 안보 위기나 이럴 때도 내 지역구 의원이 내 지역 문제만 하지 않고 중앙에서 전면으로 싸우고 목소리 내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지역 주민들이 해야 됩니다. 왜 지역구에 안 보이네? 지역구에서는 코빼기도 안 보겨?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들이 거의 90%인데 지역 당원들과 민생 문제 같이 이야기하고 뭐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네. 목소리 내고 이런 캠페인과 이슈들도 지역구의 의원들이 함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총론적으로만 이야기했는데 네.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그다음 또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지역구보다 비례를 하고 싶었던 게 이렇게 뭐 국토 균형 발전이나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닌 목소리들을 좀 내보고 싶었고 언론 개혁 이슈는 또 지역 현안에 매몰되면은 또 중앙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풀어가는데 역할이 또 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국가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비례대표로서 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다른 형태로라도 계속 이렇게 국회에서 좀 목소리를 내는데 도움되고 보탬되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국회 사용법은 한 세네 꼭지 정도 좀 네.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해보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예. 선거 마무리되고 나면은 네. 그 국회의원이 초선 의원님들이 국회에 들어가기까지는 2달을 기다리거든요. 6월 말에 바뀌거든요. 네. 지금 21대는 6월 말까지고 7월 1일부터 현역 의원들이 시작하는데 그 과정 중에 제가 이렇게 뭐 현역 의원님들, 뭐 초선 의원님들도 들으면 좋을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처럼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박영선 위원장님과 모든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며 행동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텅디 PD님 꼭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뭐 몇몇 분의 구독자분들이 연락이 한 번씩 와요. 네. 그 안진걸 TV랑 박예슬톡톡, 대박영선 TV에서도 선거 방송을 하면 어떠냐. 아, 네, 왜냐면 지금 같은 동시간대에 선거 방송을 하면 다른 데는 이제 네. 시청자 수도 워낙 많고, 그러니까 내용은 좋은데 그래도 이 내용 좋은 거를 여러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보다는 이제 지금 이슈는 그런 선거 방송이고 막 이러니까 선거 방송 위주로 좀 해주면 어떠냐. 이렇게 4월까지 뭐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시는데 한번 저희가 회의를 해보고 네. 또 다음 주에 어떻게 할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하고 도움되는 방송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힘을 보태야 돼서 필요로 한 방송 하는 네. 걸로 저희는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에게 발맞춰서 정말 좋은 정보 전달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발맞춰 걷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동시 송출되고 있는 안진걸 TV, 오유종 TV, 박예슬 톡톡, 대박영선 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모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진짜 좋은 후보님 있으시면 한번 모시고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지역을 찾아가는 것도 저희가 고민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정말 최소한의 국민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발맞춰 나아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민주당은 야당입니다. 이번 선거는 공격입니다. 공격이고 우리 공격 지금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쪽의 선명성과 빠르고 강하게 친다고 하는데 민주당도 못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강하고 빠르게 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 많이 있고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전 지역이 있는 당입니다. 저희는 네. 모든 지역마다 민주당 당원들과 그리고 역사가 깊은 당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수기를 하는 과정이 조금은 걸리지만 결정되는 순간은 강하고 크게 잘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계속 관심과 사랑 네, 부탁드리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한 야당 계속 공격형으로 싸울 수 있는 모습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앞에 늘 공격에 선봉해서 열심히 끝날 때까지 계속 투쟁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권력에 대한 견제, 감시, 비판을 해나가면서 좋은 대한민국 만들도록 박박 남매라고 우리 축복 사람이 담아주셨는데 자매? 자매입니다. 조금 아쉽지만 박박 자매입니다. 네, 사실 저희 친오빠랑 제가 가끔 이제 같이 다니면 박박 남매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과는 자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박 자매 하는 여의도 정비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또 저희 함께 동시 송출되고 있는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4월 10일 총선에서 내 옆에 3분이라도 3명, 3표가 부족합니다. 이 3표를 꼭 여러분께서 함께 설득해서 데리고 나와주신다면 정권을 심판하는 중요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영선 위원장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옆에 계셔서 든든한 힘이 되는 우리 민주 시민이자 하나의 민주당의 보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 또 경선 결과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